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날수록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소중한 기억을 앗아가는 악마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치매로부터 살아가는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치매 보험을 잘 준비하는 것도 똑똑한 치매 예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치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막막했던 고민 오늘 저희와 함께 떨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오늘은 유병자를 위한 보험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02-3131-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도 뭔가 깜빡하시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치매 보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필요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여현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현주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세요? 딱 제목만 봐도 이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주제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자,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또 피해갈 수 없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러신 적 없으세요? 저는 오늘이 며칠이더라는 괜찮은데 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저희 가족들에게 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맨날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이 건망증과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하는 그 염려증 그 사이를 항상 의심하게 되는데요. 자, 건망증과 치매 사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건망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또한 치매에 대해서 놓치지 않을 부분이라서 오늘 꼭 이 시간에 같이 체크하고 확인하는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치매의 원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자, 혈관, 그 뇌에 노화가 되면서 진행되는 노인성 치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상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무려 치매 가운데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혈관성 치매라는 부분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자, 원인을 한번 볼게요. 동맥경화, 혈전, 이런 부분들이 뇌 혈관을 막히면서 뇌 손상이 생기는 거죠. 막히기 때문에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뇌경색이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 치매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뇌 사진만 봐도 정상인과 치매 환자의 뇌 구조를 보게 되면 뇌가 위축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세포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뇌가 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퇴화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말을 합니다. 한동안 치매 뭐 타 방송에 아니면 드라마에 명의야 명대사를 남긴 그 할머니 치매서부터 또 우리 유명한 뭐 장미희 배우께서 열연하신 또 그런 루이첼 치매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파킨슨 질병이 발생됐다가 치매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다 생각해서 길게 갈 수 있는 치매를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자, 치매가 왜 무서울까요? 치매는 환자가 발생이 되면 참고로 오래 삽니다. 왜일까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12년 이상 치매 환자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순한
단순한 부분이겠죠. 자,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일일 소비 시간, 반드시 환자가 그 보호자가 환자 곁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아주 작게 해서 6시간부터 9시간 이상은 보호자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을 가도 간병인, 수면 시간 외에는 항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비용 또한 연간 지출이 2,093만 원. 무시 못하는 돈이죠. 아마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빠진 걸 거예요. 자, 지금 나라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용 외에도 우리가 그 들어가는 뭐 소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기저귀라던가 또 이런 이동 수단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치매 보험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람도 많이 드는데 과연 치매 진단 받으면 가장 궁금하고 문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장기 요양 등급과 CDR. 보험 하나 상담 받아보려고 문의했더니 CDR 하는데 도대체 CDR이 뭘까? 그리고 또 나라에서 장기 요양 등급 하는데 그건 또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그걸 좀 구분해 드릴 건데요. 자, 장기 요양 등급. 자, 1, 2, 3, 4, 5등급. 아래로 갈수록 낮은 등급입니다. 반대로 CDR 등급.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등급인데요. 자,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장기 요양 등급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치매를 포함한 LTC 상태, 그러니까 즉 일상생활에 좀 장애에서 불편함을 얻으신 분들에게 내리는 등급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CDR 등급은 의사가 내려주는 등급인데요. 임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장시간의 기간 동안 지켜보다가 그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치매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깜빡깜빡해서 이 인지검사를 진행했을 때 뭐 0.5점입니다. 혹은 1점입니다. CDR 2점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죠.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치매 보험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35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합니다. 의외죠? 굉장히 어린 나이서부터 좀 폭넓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35세? 요즘 젊은 치매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또한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그렇고 또 표준형으로 선택도 가능하시죠. 무해지는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해지환급이 없는 형. 표준형은 우리가 해지환급형이 발생하는 형.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진단 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진행이 됐을 때 월 생활비를 지급받을 때 지정 청구인을 둠으로써 그 지정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가 지급되는 제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죠.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치매 보험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CDR 등급, 치매 그 진단 평가 제도에 따른 그 등급에 의거해서 CDR3,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CDR1, CDR2, CDR3. 그중에 CDR3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 보험 안에는 이게 제도성 특약이기 때문에 어떤 특약을 넣지 않고도 CDR3이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는 납입 면제 혜택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또 하나의 팁으로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무해지가 됐던 그 환급률을 그대로 모았다가 자, 납입이 끝난 종료의 높은 환급률. 한 2.75 정도로 굉장히 환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월 치매 간병비를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게 아니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환급률로 인해서 납입 기간 후에는 내가 건강해서 치매 걸리지 않았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쓰고 싶은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아니, 일석삼조겠죠?
자, 보장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CDR1입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말로 풀었을 때 경도 치매 진단이라고 하죠. 그럴 때 처음에 진단비는 300만 원. 이 괄호친 거는 저희가 방구자를 넣는 50만 원을 설정했을 때 금액이니까 혼돈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도 치매 CDR 2점을 부과받았을 때는 1,000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 CDR 3인 경우는 진단비가 2천만 원이 지급이 되면서 납입 면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사실 보호자가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 보험 안에 이때부터 지급되는 매월 간병비가 종신토록 지급이 된다는 거죠. 100만 원 혹은 내가 원하는 70만 원 혹은 원하는 50만 원 선택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2천만 원을 처음부터 받게 되면은 이 앞에 거를 받고인가요? 라는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300만 원을 받으시고 나서 경증 치매에서 중등도 치매로 진행됐을 때는 요 차액 7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20년납 기준으로 90세 만기. 설정은 90세 만기, 95세 만기 설정할 수 있는데, 자,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5세 기준으로 55,130원. 자, 55세 7만 원, 60세 8만 원. 그리고 여자를 기준으로 45세 51,800원. 사실 이 보험이 나왔을 때 예전보다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이게 벌써 보험이 막 이슈가 되면서 손해율이라는 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유도 이런 부분인데요. 60세는 무려 7만 원대까지 좀 여자분들 오르게 돼 있어요. 자, 요걸 구자를 좀 한번 낮춰볼까요? 자, 20년 납 75세. 자, 75세는 좀 아쉽게도 75세를 20년 하면은 90세를 넘어가 버리죠. 90세 만기라고 했을 때. 그래서 75세는 15년 납으로 좀 제한적이긴 하나 90세 만기. 그래서 이거를 월 50만 원으로 지급받는 것을 플랜을 적었을 때 65세는 49,000원. 그리고 75세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10만 원대로. 그리고 65세 여자 기준으로도 4만 원대, 75세 여자는 8만 5천. 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5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월 내가 부과하게 되는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50만 원이 그냥 50만 원, 월 50만 원에 제한적인 게 아니라 종신토록 지급을 하고 그 대상자, 치매 환자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서두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오늘은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 나 방송 보니까 치매보험 많이 봤어.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꼭 이거 시청하시면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허리업, 서두르세요. 제가 여기다가 말을 했어요. 자, 지금 현재 보험료 인상 예정이라고 아마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들으시고 방송 보시면 서두르세요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예정이율이 인하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보험료가 오른대요. 자, 예정이율이 뭘까요? 예정이율은 기준금리와 공시이율과 다르게 보험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적인 용어인데요. 자, 보통 보험료가 보험금을 탈 때까지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업비라던가 책임준비금 그리고 기타 등등의 그런 비용, 순보험료 등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고 다 계산을 해서 설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예정률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오르겠죠.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공시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정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겠죠. 자, 보험료가 오르면 내가 내는 것만 부담될 뿐 아니라 환급금 또한 적게 되기 때문에 하실 거면 지금 서두르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맞는가요? 자,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치매 환자들 좀 왕왕 볼 수 있는데요. 자, 치매가 왜 무서운 질병일까요? 그냥 치매라서?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못 알아봐서?
사실은 그런 거보다도 이 질병은 치료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발병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약을 쓰고 치료를 하는 거는 조금 더디게 하는 방법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의를 이 치매보험은 가족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가족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남은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 사랑으로 이 치매보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발병이 됐을 때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치료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넉넉히 쓰시게 진단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치매 간병비를 꼭 준비하셔서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진단비, 치매 간병비를 통해서 이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라이플라인 A 강의 시간에는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놨더라? 혹은 내가 오늘 우산을 가져왔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기억력이 나빠졌나 보다 라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제는 치매에 대한 의심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오래 살게 됐고요.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치매를 앓게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고도 우리가 평균 12년 정도를 살아가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노후의 대비책으로 필수 보험을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현주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치매 질환이라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치매에도 이 단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치매라 하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치매도 치매 고유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매가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수가 있고요. 아까 앞에 그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CDR 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CDR은 반드시 의사가 내려주는 그 척도기 때문에 CDR 점수를 가지고 보험금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는 거죠. 자, 사실은 제 주변 분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면 치매 진단 또 내가 들어있는 치매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국가 책임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가 의심돼. 나 건망증인지 치매가 의심돼. 내가 치매 그 병원을 다녀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서 먼저 검사를 받은 후에 이 사람은 인지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의심되니 검사를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면 지정 병원으로 가겠죠. 그때 의사가 단순히 의심되네, 치매입니다라고 판정 내리지 않습니다. 인지검사도 하고 뇌사진도 찍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다가 이 사람이 치매임을 판정받으면 그때서 CDR 등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CDR 2등급, 3등급을 받기도 하지만 가볍게 0.5, 지금부터 치매가 의심되니 자, 예방약을 좀 먹읍시다라는 0.5등급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한 이 보험에서는 CDR 1등급이기 때문에 1점, CDR 점수로 치매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치매다가 아니라 CDR 등급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의사가 내려주는 CDR 척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증일 때 그리고 중증일 때 진단비도 받으시고 매달 생활비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셔서 내게 필요한 치매 보험인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고혈압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특히나 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가입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치매는 아무리 젊은 치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신 고연령자들께서 더 사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한 대부분 고혈압 약 정도는 그냥 많이들 복용하고 계시고 당뇨 그리고 심지어는 암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매보험은 어쨌든 주된 그 부분이 뇌이기 때문에 뇌질환에 대한 그 고지가 문제가 없다면 가입하시는데 사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유병자에게도 좀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암을 앓으신 분들도요. 뇌 쪽에 문제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연현주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4월에 예정률이 낮아지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보험들 중에서 특히 많이 오르는 게 이 치매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치매보험을 그동안 생각만 하셨다면 며칠 남지 않은 3월 안에 저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해지로 저렴한데 혹시나 이것도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매달 받는 생활비를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50만 원으로 줄여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유병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관심 정말 많으신 주제일 텐데 조윤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나는 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 예전에 한 번이라도 크게 아파 보셨거나 그렇죠. 약을 드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어떤 네. 방법 없을까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요. 야, 너도 보험 가입할 수 있어. 이겁니다. 예.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또는 약을 복용하시거나 그 전에 어떠한 질병을 알았던 분들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부터 자신감을 주셨어요. 잘 가입할 수 있다. 병력이 있어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 이런 네. 희망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유병자분들 어떻게 네. 그럼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요. 요즘에 정말 만성 질환인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뭐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떠한 질병을 앓고 계셨다거나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점점 그 만성 질환 환자들이 젊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30대 남녀일 때 이렇게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약을 드시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지조차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전 단계인 분들까지 합치면 점점 이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또한 제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팁을 드릴 거고요. 또 더 문제는 예. 65세 노인분들 우리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고지혈증약 하나씩은 꼭 드시고요. 다음 그림에서도 보셔도 평균적으로 65세 노인분들이 약 2.7개 정도의 이 약을 드시고 있다라고 평균이 내려졌고요. 이 도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65세 이상 분들 중에 나는 하나도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1%라고 합니다. 그냥 없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어떠한 약이든 복용을 하실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점점 고령화가 진입이 될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욱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인데요. 그런 분들이 누구보다 사실 보험의 혜택을 받으셔야 하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일 텐데 사실 많이들 요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약을 먹거나 질환이 있어도 보험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신데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누구는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누구는 어떻게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것들을 조금 포인트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보니까 유병자가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젊은 분들도 건강은 챙기시는데 뭐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병력이 있으시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유병자, 나는 만성질환이 있어요. 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기왕약이라고 해서 뭐 암진단이라든지 뇌진단을 받은 게 있어요라고 하셔도 우리가 흔히 간편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때 알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병력이 있다 또는 어떠한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유병자 보험은 그 질문을 최소한 간소화를 한 건데요. 거기에만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25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이전에 오늘 전 3개월 이전에 내가 어떠한 병원에 가서 새로운 진단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먹고 있던 약도 조금 더 수치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진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 2라는 숫자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데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요. 근데 그 부분도 예외 질환이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가벼운 질병들, 치질이라든지 아니면 맹장 이런 부분들은 기타 질환이라고 해서 예외 조건으로도 되기 때문에요. 나는 2년 이내에 입원한 적 있는데 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보험회사에 내가 이러한 질병으로 며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한 예외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심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는 이제 5년 이내에 내가 암 이력만 없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325 보험이고요. 여기에 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31 보험이다, 5 보험이다. 여러 가지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보험들이 많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말 유병장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점점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분들 또한 보험을 조금 가입할 수 있게 많이 보험회사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문턱이 정말 낮아진 것 같아요. 내가 병력이 있으니까 가입하기에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그러면 병력 있으신 분들은 보장을 얼마나 크게 받을 수 있을까일 텐데요. 보장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보장 금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 이 부분 또한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이 아니라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병자분들은 진단 또한 문제지만 잦은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질병 수술이라는 포괄적인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시고요. 뇌허 이런 허혈성 이런 심장 수술 또한 같이 준비하시면서 77대, 100일 때 이렇게 수술비로도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을 많이 받으면 병력 있으신 분들이 수술을 받으면 수술을 받을 때 어떤 수술을 받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범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수술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입 담보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A사와 B사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을 때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거의 비슷한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77대, 100일 대 이 금액만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뭐 방송을 보시거나 내가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보시면 모든 보험회사마다 몇 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증을 사실 되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77대 또는 100일 대 이 수술비를 가입하면 그 하나의 그 수술비만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77대만은 클릭했지만 이 모든 담보가 같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24대 수술비인지 특정 4대 질병 수술비인지에 따라 금액이 차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500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수술에 500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제가 조금 많이 받는 수술 중에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또는 갑상선, 여자분들은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도 많이 하시고 폐혈증, 또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폐혈증이나 이런 폐렴으로 인해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 또한 아까 가입금액 500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밑에 우리가 조금 많이 수술하는 다빈도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편도염이라든지 축농증 또는 사타구니 탈장 같은 경우, 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46대 질환, 생활질환이라고 해서 디스크, 추간판 장애라든지 치질 수술 이런 것들도 이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노화가 됨으로써 우리가 많이 수술을 하는 관절염이나 백내장 또는 생식기 질환 수술 또한 이렇게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77대 수술비 하나를 가입했지만 여기에 해당이 될 때마다 보험금,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77대도 정말 많아 보이는데 101대 수술비라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데 이건 어때요? 101대 수술비라고 해서 뭐 더 많은 질병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맞으면서도 틀린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처음 가입하는 이 500 또는 600만 원은 조금 큰 질병을 수술하셨을 때 이 600을 받으시는 건데요. 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A보험사와 B보험사 동일한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갑상선 질환, 폐질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들이 A사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큰 질병, 처음에 받는 5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B사 101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추간판 장애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21대,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마다 이 몇 대 수술비가 사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의 가족력 또는 나의 지금 현재 몸 상태 아니면 또 내 주위에 어떠한 질병들로 인해서 수술을 많이 하는지를 따져봐서 아 나는 이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 이제 77대 나는 뭐 추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술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수술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가족력이나 병력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을 좀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보험 A사와 B사 보험료 비교해 주시면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주세요. 네. 보험료는요, 우선 제가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뭐 비갱신으로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40대 여성, 남성분들을 비교했을 때요. 여성분들은 한 7만 원대, 남성분들도 7만 원 후반대면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진단비를 같이 넣었다 보니까 진단비에 대해서 보험료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50대로 갈수록 보험료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진단비가 또는 수술비가 들어가는 한도가 나이가 있으실수록 조금씩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거고요. 60세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은 약 4만 원대면 가능하시고요. 비보험사도 약 5만 원대면 보험료를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같은 경우에도 4만 원대면 이 수술비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데 다만 뭐 허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00이 아니라 300으로 줄고 그 수술비도 500만 원이 300만 원을 준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의 차이가 보였는데 가지고 있는 특징도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우선 A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나이가 15세부터 80세까지로 제한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장점은 유사암이라고 하는 기갑경제, 기타
전자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런 유사암 또한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갱신 또는 비갱신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보험의 가장 중요한 납입 면제기는 꼭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보험을 납입하고 있다가 중대한 질병,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오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보장을 받으시는 이런 방법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시청자 상담한 이후 그 시청자님도 9월에 사실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1월 달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 납입 면제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 5개월을 내고 앞으로 19년 7개월을 납입 면제 받고 보장만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요. 납입 면제 꼭 주의하셔서 꼭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납입 면제가 안 내도 네. 보장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보장은 끝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20년 이후에는 내가 이제 다시 보험료를 내던 선택은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 A사 같은 경우는 일반형과 무해지 상품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비보험사는 장점이라고 하면 90세까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에게는 이 비보험사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유사암이 유병자 보험에는 200만 원밖에 진단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또한 이 또한도 비갱신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납입 면제 또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무해지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비를 조금 대폭 하향을 해야 된다는 거. 수술비를 많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무해지 상품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보험료를 낮출 수는 있지만 조금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는 조금 한도가 적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유병자가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분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불문하고 유병자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A사와 B사 모두 좀 좋아 보이거든요. 어떤 거 최종적으로 한 가지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제 픽은요. 저는 A사 보험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질환 진단, 그 수술비라고 해서 무슨 치액, 백내장, 뭐 추간판 이런 요즘에 폐렴 이런 부분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수술하는 다빈도 수술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험 그 수술비 보험금을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유사암이라고 하는 이 갑상선암이 포함되는 유사암 또한 1,000만 원으로 조금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A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자분들에 한해서는 비보험사가 훨씬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입 연령이 더 높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B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최종적으로 원픽은 A사를 추천 주셨습니다. 일단 저렴해요. 그런데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유병자분들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주자주 수술하는 이 다빈도 생활질환 수술비의 보장이 크다고 하고요. 암보험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유사암의 보장도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신 분들께는 비보험사가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게 맞는 보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조윤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병자 보험 살펴드렸는데 50대 이후부터 보험료가 비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지레 겁먹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입을 하실 때 납입 면제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내가 진단을 받고 나서 보험료는 전혀 안 낼 수 있는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으로 전화나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낱낱이 해결을 도움드릴 거고요. 첫 번째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지금 아들 보험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거를 그냥 그대로 물려줘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줘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그렇군요. 살아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머님께서 직접 보험을 좀 가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두 건 있으신데 지인분께 추천을 받으신 걸까요?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보장을 추천을 잘 받고 모르겠어요. 믿고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29이요. 네, 20대 후반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종신보험도 가입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드님께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 그거는 잘 몰랐고 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냥 권유를 아시고? 하니까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잘 몰랐죠. 아드님께 필요한 보장인지 살펴드릴게요.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건요?
특별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날성전이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20대 후반이신 아드님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 통합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대한 유니버셜 CI 통합 종신보험까지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2만 원이 좀 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20대 후반인 아들에게 보험을 물려주기 전에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보험을 가입했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사망 보장을 특별히 원하셔서 가입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수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보험은 보험료가 적절한지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또 좋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보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프면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돈이 많이 네. 드니까. 네, 내가 만약 나이 들어서 아니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칠 때 대비해서 그냥 큰 목돈이 없다면 치료받는데 지장이 많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달에 적은 돈으로 사실 뭐 낸 돈 대비 큰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보험료랑 또 보장의 범위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괜찮은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행복통합보험 2015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보니까 보험료가 2만 원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금액이 나올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암이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이 3천만 원씩이 있는데 보험료가 2만 원대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런 그 암이나 뇌, 신장 관련된 질환 그 기간이 5년 갱신입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지금 2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100대 시대, 100대 시대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암이나 뇌, 심장 관련된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13번을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2만 원대지만 이 2만 원대를 13번을 갱신한다면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한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아까 그 지인분한테 가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겁니다. 아시는 분이 이제 보험 시작해서 보험 나 시작하는데 좀 도와줘 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CI 보험이 어떤 보험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사망도 되고 중대한 질병 걸렸을 때 질병 보장도 돼. 그러면 사망도 되고 질병 보장도 돼? 좋네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CI 보험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거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아파서 병원 자주 가시는 분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암입니다. 이런 시대였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을 진단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CI, 중대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보험은 보장 면에서는 보장의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여기 보시면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을 추가를 하셨는데 이 또한 보장의 범위가 작습니다. 100%가 뇌혈관, 100%가 허혈성 진단금이라고 본다면 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은 약 발생하는 게 한 10%의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작다고 할 수 있고요. 일찌감치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납입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사실 아깝습니다. 이 보험을 어떻게 조정할까 할 때 사실 낸 돈이 반 이상이면 더 이상은 납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다행히도 이 보험은 유니버셜이기 때문에 지금 내셨던 보험 갖고도 이제 납입하신 그 적립금 갖고도 얼마든지 이 보장은 유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앞으로 내가 보장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낸 돈보다 앞으로 낼 돈이 많다면 그거는 반드시 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반 정도 납입을 하셨다.
하면 이것을 당장 해지해서 쓸 것이 아니라면 보장은 유지하시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을 안 하는 납입 중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프리미엄 보험 그리고 두 번째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 둘 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정리 의견 드리고요. 네. 대한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납입을 중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2만 원대였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납입을 하시다가 자녀분이 그 물려받을 때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절대 보험료가 10만 원대 후반대에서는 안 됩니다. 10만 원대 초반이 돼야지만 자녀분들이 물려받았을 때도 부담 없이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면에서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실손보험은 있으신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그쪽은 문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실손보험 다음으로는 3대 진단금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은 암이나 뇌, 심장 관련해서 5년 동안 갱신을 하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안 오르는 보험으로 다행히 자녀분이 30세 이전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단비는 암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이나 거의 보장의 범위는 비슷합니다. 이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실 때는 팁을 드리자면요.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 선택하는 게 꿀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단금 다음으로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수술비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비는 회사마다 보장의 범위가 약간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가장 큰 회사, 그리고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꿀팁인데, 제가 지금 진단금 같은 경우는 4만 원대로 암 3천만 원, 그리고 성인 돼서 많이 걸릴 수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2천만 원씩 하는데, 어린이 보험에 저해주를 준비하니까 4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반복되는 수술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하면은 정말 많은 가정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수술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아까 주요나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술비는 회사마다 더 조건이 다릅니다. 100일대 수술비도 있을 수 있고요. 77대, 64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보장도 같이 받으시면서 또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줍니다. 1종에서 5종까지 구분을 해가지고요. 해당되는 데 주기 때문에 이런 몇 대 수술비 플러스 종수술비를 같이 가지고 가신다면 수술비에 있어서 빈틈이 없게 준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 부닥치거나 넘어졌을 때 뼈에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했을 때 만약 뼈에 금이 간다면 한 군데만 금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해 쪽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복합골절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골절 진단금 준비하시고요. 또 수술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백내장 수술, 또 용종 수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텐드 삽입 정말 많이 합니다.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이런 수술비를 7만 원대 준비하시면 4만 원대, 7만 원대 하면 한 11만 원대네요. 그럼 지금 납입하셨던 보험료보다는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시청자님? 자녀분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혼을 언젠간 하시겠죠? 결혼하시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보니까 종신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종신도 종신보험은 받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돈을 내는 거고요. 늦게 준비하면 많은 돈을 내는 건데요. 제가 오늘 제시하는 그 플랜 3에서는요. 종신보험이에요. 사실 자녀분이 30대에 결혼한다고 하면 65세까지만 사망보험을 보장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65세 이후에는 우리한테는 누구한테나 오는 노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분은 사실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사망보장도 필요하고요. 또 내 노후를 위해서 노후도 필요한데 2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보험료 내는 게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플랜에서 세 번째 플랜에서는요. 65세까지는 2억을 보장받고요.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총 납입보험료가 한 10만 7천 한 달에 납입하는 게 10만 7,800원인데 총 납입보험료를 보면 2,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3,30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낸 돈 대비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사망보장은 공짜로 가면서 연금은 더 받는 편이 되니까 보장하고 사망, 연금 이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플랜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우리 아드님 보험 오늘 잘 살펴보신 것 같아요. 행복통합보험이요. 지금은 2만 원대로 부담이 없지만은 이게 5년 갱신이니까 나중에 정말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아드님이 나중에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시고 CI 종신보험도 유니버설 기능을 그 안에 걸 활용을 해서 보장만 가져가시고 보험료는 앞으로 전혀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네. 어린이 보험으로 필요한 보장은 크게 넣어드렸고 아드님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연금과 사망보장을 함께 넣어드렸는데 지금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물려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물려주기 전에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월에 특히 많이 오르는 보험 중에 하나가 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 보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얼마 남지 않은 3월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똑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